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휴일인 어제는 7월 중순에 해당되는 한여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비가 내리면서 지금 이른 더위가 오늘은 쉬어가겠는데요. 이 비는 대부분 그쳤고요. 하지만 또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원주 낮 기온 이제 25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후에 또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선거일인 이번 주 중반부터 다시 또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6일 지방선거 이틀 뒤로 다가왔습니다. 또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이 5개 언론사의 또 여론조사를 보면요,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또 원주와 횡성 지역은 또 접전이기도 하죠. 좀 전체적인 판세 마지막으로 이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또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일상의 온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죠. 5월 30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 시대가 개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강원도의 특별자치도라는 지위 특례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재석 238명 가운데 찬성이 237명, 기권 1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이로써 공포되고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인 법안은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혀있던 도내 산업개발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 조항을 통해서 중앙행정기관장들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 지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경정 예산 추경안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여야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 지급 대상 매출의 기준을 당초 정부안이었던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조정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또 보전율을 100%로 확대하면서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특별 고용과 프리랜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 안보다 이 배가 늘어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들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 안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을 이틀에 거쳐서 사전투표도 진행되었고요. 이제 이틀 남은 가운데 이 사전투표율도 한번 또 우리가 검토해보고요. 현재 또 접전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 직접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의 박찬현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총선 이제 이틀로 이틀 남았습니다. 이 후보들은 뭐 무박 3일에 뭐 선거 유세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마지막 강행군을 펼치고 있기도 한데 이미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이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뭐 25%, 그러니까 뭐 4명 중에 1명이 사전투표를 이미 한 것으로 좀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 강원도 사전투표 지난번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그 제8회죠.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원주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는데요. 이번 사전투표가 27일, 28일 실시했는데 강원도 사전투표율이 25.20%, 전국 평균이 한 20.62%니까요. 강원도 같은 경우가 한 5%포인트 같은 경우 더 높게 나온 걸로 보면 되고요. 높네요. 4년 전인 그 2018년도 7회 지방선거 당시에 전국 평균이 20.14%였고요.
강원도의 사전 투표율이 당시에 22.26%였습니다. 네. 이런 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는 전국 평균하고 보다는 오히려 전국 평균은 좀 떨어졌는데 오히려 강원도 사전 투표율은 대략 한 3%가량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번 그 강원도 사전 투표율을 전국적으로 따져 보니까요. 전남이 한 31.04%에서 전남에 이어서 강원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인 거고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그 원주 갑선거구, 뭐 원주 갑선거구는 아시겠지만 무실동이라든가 기업도시인 지정면 요 일대가 선거구가 되는데요. 국회의원 이 보궐선거의 사전 투표율은 20.76%로 좀 다소 저조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그 6일 그 지방선거 강원도 유권자 수를 좀 살펴봤는데요. 총 113만 6,080명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집계가 돼서요. 지난 4년 전에 비해서 3만 한 9,883명, 한 4만 명 정도가 좀 늘어난 거고요. 그 3월 달에 치러진 대선하고 비교해도 한 12,600여 명이 좀 늘어난 겁니다. 네. 지역별로 좀 간단히 보면은 역시 원주가 한 30만 한 4,060명. 이렇게 가장 높은 18개 시군에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춘천이 24만 4,400명, 강릉이 한 18만 한 5,800명. 요 정도의 순으로다가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전 투표율이 전남에 이어서 전국이 두 번째라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 계열 후보들에게 유리하다라는 것이 좀 약간 통설이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좀 약간 그런 그 기본 개념이 좀 퇴색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사전 투표 전에 뭐 여당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투표 동료 활동을 또 많이 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또 이 결과적인 거에 대해서는 서로 유리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개념으로 민주당이 유리하다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또 이 국힘 쪽에서는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투표장으로 일찍 나왔다. 또 이제 주장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KBS와 강원도민일보를 비롯해서 강원도 내 언론사 5개 기관이 의뢰한 여론조사 이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 표본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18개 시군에 이제 500명씩 500명씩. 강원도 전체 이제 9,000명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그 오차 범위가 뭐 다른 조사에 비해서 좀 적을 것으로 우리가 또 이제 보입니다만은 좀 오늘 그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조사 개요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이 KBS와 강원도민일보 등 도내 5개 언론사가 한국 리서치의 공동일에서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면접원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 도내 기초단체장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고요. 이것은 또 이제 통신사별로 가상 안심번호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실시를 했죠.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실시되었던 마지막 조사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좀 네 군데 지역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평창, 횡성, 영월, 또 원주 지역인데 일단은 영월과 평창은 네네. 이 국민의힘 후보가 굉장히 좀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많이 앞서고 있네요.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그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일단 평창 군수 선거 지지도 조사를 보면요. 국민의힘 그 전현직 군수가 붙었는데요. 전직 리턴 군수 매치였죠. 예. 심재구 후보가 56.2% 이렇게 지지도를 받아서요. 그 더불어민주당 지금 현역 군수입니다. 네. 한한기 후보가 31.5%. 그래서 두 후보의 차이가 24.7%포인트. 이렇게 심재구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차이가 많군요. 그러니까 투표할 후보가 없다. 내지는 모름, 무응답. 어떻게 보면 이들이 좀 부동층인데요. 부동층도 11.8%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포인트로 그 평창 군수는 격차가 좀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월은 좀 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월 그 군수 선거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삼성 군수를 지낸 박성규 전 군수가 무소속 출마를 했기 때문인데요. 네. 영월 군수 선거 지지도 조사를 해보니 국민의힘 현직 군수입니다. 최명서 후보가 54.2%를 기록해 됐어요. 네. 무소속 그 박성규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박성규 후보는 19.4%를 기록했고요. 좀 놀라운 더 결과를 보면은 이 더불어민주당 김기석 후보가 있는데 김기석 후보는 그 세 후보 중에서 3위인 16.6%에 그쳤습니다. 네. 이것이 좀 굉장히 좀 의외의 결과였는데요. 1, 2위 그래서 후보 간 격차가 한 34.8%, 1위와 3위 격차는 40%가량 이 뒤처지는 결과로 돼서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뭐 국힘 후보에 비해서 좀 뒤지고 있다. 뭐 이건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무소속 후보보다도 뒤지고 있다. 좀 이 부분은 정당 공천 후보자로서 상당히 좀 의외의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좀 해프닝이라고 하는데 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 김기석 후보 이 사퇴를 하겠다라고 보도 자료까지 돌렸다가 다시 또 번복하기도 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였습니까? 예, 이 일정 이 과정을 좀 보면요, 이 지금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영월군 수 같은 건 23일 오후 한 5시쯤 됐거든요. 네. 이 발표가 나서 3일 후, 그 26일 오후 한 4시 한 전후로 그 김기석 후보 측에서 입장문을 발표를 하면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네. 군과 국민을 위해서 군수 후보에서 사퇴한다. 그리고 무소속 박성규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발표를 하고 나서 불과 한 1시간여 뒤에 후보 사퇴를 좀 처리하고 이거는 후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좀 선거사무소의 착오였다. 이런 네. 다시 번복하는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예. 이 같은 좀 입장 번복이 좀 선거 기간에 1시간여 만에 좀 간격으로 발생하면서요.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최명수 후보 측과 좀 무소속 박성규 후보 측 모두 좀 당황스러운 입장을 좀 보이기로 했고요. 현재 사태 파악을 좀 분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총국이 좀 빚어졌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현재는 그 김기석 후보는 좀 완주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요. 정상적으로 선거 운동을 좀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 후보 사퇴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 결정인데 이것을 캠프 사무원의 착오로 보도 자료가 배포되었다. 좀 상당히 좀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만은 하여튼 바로 즉시 또 이제 번복이 되었으니까요. 좀 이 부분 나중에 또 이야기를 우리가 또 나눠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창 같은 경우 이 전현직 군수의 리턴 매치였어요. 사실 지난번 4년 전 선거에서는 뭐 24표 차이 그렇습니다. 정말 전국적으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과연 접전일지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모았었습니다만은 이번에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두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24.7% 포인트 차이, 오차 범위를 한 2배 이상, 3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요. 여론조사에서 좀 얼뚱한 차이를 선지르고 다닌 것도 그 심재구 후보가 그 분석을 해보니까 50대에서 61%의 지지도를 받았고요. 60세 이상에서는 61%, 그러니까 50대와 60대에서 61% 이상의 높은 지지도를 받았고요. 직업별로 보니까 농림업 이게 한 60.8%고요. 자영업이 57%, 주부 그러니까 여성이겠죠. 여성에게도 굉장히 65%로 높은 지지를 받았고요. 역시 그 국민의 후보니까 국민의힘 그 지지층에서 85.5%로 좀 높은 지지도를 받았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 지선 당시에는 민주당 한한기 후보와 이제 그 심재구 후보가 붙었을 당시에는 단 24표 차로 한한기 후보가 신승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한한기 후보가 이런 그 큰 격차를 좀 극복을 하고 좀 다시 한번 좀 드라마 같은 역전극을 가능할지 마지막까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차이가 일단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영월과 평창과 달리 원주 횡성 같은 경우는 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원주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정말 소수점 자리까지도 같기도 하고요. 정말 초접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번 그 여론조사에서 원주시장과 원주갑 국회의원 이 동시에 치러지는데요. 한마디로 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초접전 양상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원주시장 선거위 같은 경우는요, 그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후보와 국민의힘 온강수 후보가 나란히 37.4%, 아마 소수점 한 자리까지 동률을 기록해서요, 팽팽한 긴장감이 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후보별 좀 지지층을 좀 살펴봤습니다. 구자열 후보가 20대, 30대, 40대 이하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예를 들면 그 20대는 34.4%, 30대가 44.9%좀 네. 지지는 높아도 큰 차이는 안 났는데요. 40대에서 50.5%의 지지를 얻어서요. 그 원강수 후보를 한 2배 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요. 40대까지는 그 구자일 후보가 훨씬 앞서고 있다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고요. 네. 반면에 원광수 후보를 보니까요. 60대 이상에서 이제 40대 이하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밀렸는데 60대 이상에서 60.5%를 기록을 해서요. 뭐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60대에서 네. 국민의힘 후보가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좀 받는 것으로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구자열 후보는 이 60대 이상에서 24.5%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60대에서만 보면 한 36%포인트 정도 원광수 후보가 좀 앞서면서 이 앞에서 그 열세인 지역을 지지율을 좀 만회했다 이렇게 보고요. 50대는 한 40% 전후로 양 후보가 좀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할까요? 횡성군수 선거도 좀 흥미롭군요. 예, 그 여러 가지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좀 압도적으로 앞선 거에 비해서 행성은 좀 접전 양상인데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군수인 장신상 후보가 42.9%, 국민의힘 김명기 후보가 46.5%. 그래서 양 후보 간격이 김명기 후보가 3.6%포인트 정도로다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흥미롭게 봐야 되는 거는 행성이 두 선거구가 있는데요. 1선거구는 행성읍, 공군, 서원인데 이쪽은 그 장신상 후보의 근거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장신상 후보가 앞서고 2선거구인 둔내, 우천 이쪽은 그 김명기 후보 쪽이라서 이쪽은 김 후보가 앞서는 그렇군요. 서로 지역을 토대로 엎치락답치락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당 지도를 행성 같은 경우는 또 정당 지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한 28.8%, 근 30%를 국민의힘이 좀 앞선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30%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장신상 후보가 한 3.6%로 뒤진다. 굉장히 장신상 후보가 좀 선전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결국 인물론과 이제 구도 싸움에서 원자 횡성 구도는 일단 국민의힘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인물론으로서 지금 현재 끝까지 접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건 또 투표율 같습니다. 60대 이상과 또 40대 이하 이게 원래 세대별로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쪽이 투표율이 더 높느냐 이게 사실 또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다른 정말 실질적인 또 결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또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 6일 지방선거 아무튼 국민의힘의 바람이 굉장히 세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강원도지사 선거전 좀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는 양당의 좀 스타급 후보가 좀 나왔기 때문에 전국적 이슈로 좀 부상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은 김진태 후보가 45%, 더불어민주당 이강재 후보가 33.9%로다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한 11% 가량 앞서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강원도민 전체 이제 9천 명을 그렇습니다. 대상으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오차 보면 이제 적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나머지 기간의 도지사 후보의 좀 쟁점을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뽑아봤는데요. 오늘 우리 모든 언론 보도에서 좀 나왔다시피 어제 국회에서 강원도 특별자치도의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 강원도 특별자치도 법안이 우리가 강원도에서 한 14년간 좀 준비를 해서 결코 이제 된 건데 이에 따른 성과를 이강재 후보와 김진태 후보가 본인의 성과라고 지금 앞세우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유권자들의 판단이 굉장히 좀 이강재 후보 같은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본인이 도지사 출마할 때 걸었던 요구했던 이 선결 조건에 제일 첫 번째로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국회 통과가 있었고요.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공약이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면서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또 받아들여질지 모르겠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원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권자 수를 말씀드렸지만 원주가 한 30만 4천 명 정도고 춘천이 한 24만, 강릉이 18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주 쪽이 강릉하고만 비교해도 한 12만이 더 많을 정도로 원주가 인구수도 인구수도 많고 유권자 수도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요. 일단은 양 후보가 원주에 대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네. 특히 이강재 후보 같은 경우는 원주가 안방인데 이 안방에서 만약에 밀리면은 뭐 많이 판세를 힘들죠.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은 전체 선거판이 도지사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 군수 선거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번 주말 휴일 동안에도 각 정당별로 지도부를 비롯해서 후보자를 다 원주 권역에서 좀 선거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만. 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연령대별로 투표율이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여러 가지 또 결과를 가름짓는 또 중요 요인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야기할 것이 워낙 많은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3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요 시민들의 생활 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상 실험 프로젝트 일상의 온도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일상의 온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먼저 그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일상의 온도 프로젝트는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 4월 지구의 날을 맞아 시작한 생활 실험 프로젝트인데요. 일상생활을 탄소 중립의 관점에서 실험하는 과정입니다. 기후변화 관련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경고했는데요.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번 세기 중반까지만 유지해도 2021년과 40년 사이에 지구 온도가 1.5도가 올라가는 지구온난화가 발생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출시되는 전자제품과 가볍고 사용이 편리한 플라스틱, 또 편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돕는 자동차는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고민과 또 다른 실천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온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와 실천을 기반으로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네, 일상의 온도 프로젝트 지난해에도 시행이 되었었는데 좀 어떻게 진행되었었습니까? 네, 지난해에는 93일 동안 일상의 온도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교통과 전기, 자원순환, 물 4개 분야로 나눠서 시민이 직접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실천 목표를 정하고 3개월 동안 실천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가정당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을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는데요. 이는 30년생 소나무를 매월 185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재현수 사무국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생활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에너지를 사용할 때 혹은 수송, 차량을 이용할 때 자원순환, 물건을 사고 폐기하는 과정 등등해서 여러 분야에서 이제 탄소가 배출이 되는데 이 부문들에 대한 본인들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예를 들면 나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겠다. 이걸 실제로 행동을 해보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탄소가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실험을 해보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상의 온도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올해 일상의 온도 프로젝트는 지난 4월 시작해 오는 7월까지 진행되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직원 30가구입니다. 환경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공기관의 ESG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데요. 현재 본격적으로 실험을 진행 중이고 각 가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정별로 우리 집 전기 지도를 제작했는데요. 콘센트와 전기 사용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기 지도를 그려보고 불필요하게 새나가는 전기를 확인해서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와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실험이 종료되면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하고 이러한 생활 실험을 원주 지역 사회 전체로 확산할 계획인데요. 원주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재현수 사무국장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일단 이 일상의 온도 프로젝트가 7월까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 일상의 온도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이 사례들을 지역 사회에 많이 확장시켜보는 그런 기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그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리빙랩들이 지역사회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게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달 4일은 또 행구 수변공원 일대에서 지구야 사랑해 이 행사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과 또 실천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다양한 또 환경 관련 행사에 또 시민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관심과 또 참여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추인의 리포터였고요. 5월 30일 월요일에 보내드렸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한대희, 구성의 문수연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